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5가지 핵심 뉴스가 바로 이겁니다. 첫째, 미국 증시가 정말 가란 건지 그 속내를 들여다볼 거고요. 둘째, 반도체 시장의 왕자가 바뀌는 아주 중요한 소식입니다. 셋째,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 넷째, 글로벌 미디어 시장을 뒤흔든 거대한 인수합병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무역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글로벌 강세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가 6,870포인트까지 갔어요. 2022년 10월 저점과 비교하면 무려 83%나 올랐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우와, 정말 뜨거운 시장이죠? 하지만 이 상승의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장이 굉장히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좀 보세요. 이 엄청난 상승은 사실 몇몇 대형 기술주들이 다 끌고 간 겁니다. 상위 10개 종목은 175%나 폭등했는데 500개 종목에 똑같은 비중을 둔 동일 가중 지수는 58% 오르는데 그쳤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AI 관련 주식 몇 개 빼고 나면 사실 시장 전체의 체력은 그냥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게 투자자들에게 주는 함의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이렇게 몇몇 종목에만 의존하는 상승장은 그 종목들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크게 휘청거릴 수 있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둘째, 이게 우리 한국 증시의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가 기침하면 우리 관련주들은 독감에 걸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전 세계 돈이 수익률 좋은 미국 대형주로만 쏠리니까 우리 증시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자본 유출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뉴스는 우리 증시의 심장, 반도체 산업의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HBM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의 무게중심이 슬슬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15조 원을 기록하면서 SK 하이닉스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게 HBM 열세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라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첫째, 지긋지긋했던 반도체 겨울이 끝났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실적을 끌어올린 게 HBM이 아니라 DDR5 같은 일반 D램의 가격 상승과 수요 회복이었다는 건 산업 전체가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둘째, 시장의 관심이 HBM 같은 틈새 고수익 시장에서 대량 생산이 중요한 규모의 경제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분야는 삼성전자의 생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이 가장 빛을 발하는 곳이죠.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었던 삼성전자의 펀더멘털 개선에 주목하고 비중을 늘리는 걸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뉴스는 지정학, 즉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0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가 미국과 중국의 공식 안보 문서에서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이건 그냥 문구 하나 바뀐 게 아니고요. 동북아 안보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이 변화는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안감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위험을 더 높게 보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역설적이지만 여기서 오히려 기회가 생깁니다. 안보가 불안해지니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 방위 산업의 기술 개발과 내수 시장 확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방 예산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제 방산주를 단기 이슈에 따라 급동락하는 테마주가 아니라 안정적인 내수와 수출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구조적 성장주로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지각 변동입니다. 넷플릭스가 해리포터, 왕좌의 게임 같은 엄청난 IP를 가진 워너브라더스를 무려 106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말 그대로 미디어 제국이 탄생한 건데요. 이제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해졌습니다.
이 거대 공룡의 등장은 우리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한테는 정말 양날의 검 같은 소식입니다. 먼저 기회부터 보면 더 강해진 넷플릭스가 제2의 오징어 게임을 만들기 위해 K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거나 오히려 늘릴 수 있다는 점이죠. 실력 있는 제작사들한테는 더 큰 무대가 열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위기도 명확합니다. 넷플릭스의 힘이 너무 세지다 보니 콘텐츠 구매 협상에서 제작사들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제작비를 깎으려는 압력이 거세지면서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고요. 또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우리 토종 OTT들은 이 거대 공룡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조차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뉴스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콧 베센트, 새로운 미국 재무장관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은 아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사실상 2026년에도 미국의 강한 보호무역주의, 그러니까 높은 관세 장벽이 사라지기는커녕 계속 유지되거나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예고하는 아주 중요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뻔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한테 무역 장벽이 계속 높다는 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죠. 특히 우리 주력 산업인 자동차나 철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위험이 커진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높은 관세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다른 시장에서는 중국의 값싼 제품 공세에 치이고 정말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관세는 우리 제품 가격의 상한선을 막아버리고 중국의 저가 공세는 하한선을 무너뜨리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 상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핵심 뉴스와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좀 복잡하셨죠? 그래서 이걸 투자자 입장에서 딱 보기 좋게 어떤 산업에 기회가 있고 또 어디에 리스크가 있는지 이 표로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술, 플랫폼 쪽부터 볼게요. 반도체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일반 D램 시장이 살아나면서 규모의 경제를 갖춘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미디어 쪽은 좀 상황이 갈리는데요. 넷플릭스라는 거대 플랫폼에 대작을 공급할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대형 제작사는 수혜를 보겠지만 직접 OTT 플랫폼 티빙을 운영하는 CJ ENM 같은 경우는 경쟁이 더 힘들어질 수 있겠죠. 인터넷 플랫폼 쪽은 실적도 좋아지고 그동안 주가를 짓눌렀던 여러 리스크들이 해소되면서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산업들도 한번 볼까요? 방산 섹터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사라지면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표 기업들이 주목받을 겁니다. 반대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겠죠. 2차 전지는 LFP 배터리 국산화 같은 기술력으로 차별화를 꾀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셀업체는 긍정적이지만 중국의 공급 과잉에 직접 노출된 일부 소재 업체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선업은 수주는 계속 잘 받고 있는데 인력난이 계속 발목을 잡는 리스크로 남아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융 섹터는 높은 환율 환경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2가지 호재를 다 기대할 수 있는 KB금융 같은 대형 은행주가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분석을 모두 종합해서 그럼 우리는 2026년에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 딱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글로벌 유동성이 만들어내는 기대감과 각 산업이 가진 진짜 체력, 즉 현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 3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 번째, 반도체 로테이션입니다. 2025년 내내 HBM에 쏠렸던 시장의 관심을 이제는 범용 메모리 시장의 회복을 이끌 삼성전자 쪽으로 포트포리오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전략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 섹터의 재평가입니다. 넷플릭스가 커지는 걸 위협으로만 볼 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제작사에게는 이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정학 리스크의 재정의입니다. 안보 불안이 일상이 된 시대에 방산주를 단기 테마주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필수 방어 자산으로 편입하는 전략이 아주 유효할 겁니다. 오늘 전해드린 분석은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정보이고요.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